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산후조리원은 뭐 하는 곳인지. 산후조리원은 그야말로 산모가 아기를 낳고 산모의 몸을 돌보고 신생아를 또 케어해주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왜 가야 할까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생아에 관해서 산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아이를 낳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먹여야 되는 분유 양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분유를 먹이고 난 다음에 트름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혹시라도 개원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은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유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신생아와 산모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산후조리원에 가시면 많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출산을 하고 나면은 산모의 몸은 굉장히 아프고 붓고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몸 조리를 정말 잘 해주어야지 향후에 몸도 안 아프고 또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잘 돌볼 수 있겠죠. 산모의 몸은 출산을 하고 나면 오로라는 것도 나오고요. 실제로 붓기도 많이 붓고 또 두통이나 보통 등등 후유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제때 적절하게 대처해서 케어해줄 수 있는 것이 산후조리원의 장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생의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와 상황이 똑같은 동기를 만나서 같이 상황을 나누고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든든한 지원은 없을 거예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몇백만 원이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한 공간에서 하다가 보니까 감염의 위험은 항상 배제할 수 없는 리스크인데요.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산모 여러 명과 신생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처음 겪는 상황이라 모든 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제 몸을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부스스한 모습, 누추한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동생활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비용은 사실상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대중값을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얼마를 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추정했던 예산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하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쓰자라고 저희 부부가 계획을 했고, 그 예산 안에서 제가 산후조리원을 찾았어요. 제가 찾은 곳은 2주 기준으로 했을 때 230만 원의 기본료에 160만 원의 마사지 비용을 소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쓴 이 390만 원의 비용은요, 보통 표준 정도 되는 비용이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서 알아보셔도 대충 가격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냥 평균 정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본료 2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기본료 안에는 세탁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식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남편 밥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제 밥만 했을 때 230만 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160만 원의 마사지 비용은 제가 2주 있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마사지를 받았으니까 총 15번의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1회당 10만 원이 조금 넘는 1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간호사 출신 선생님이 계시는지, 의사 선생님의 회진을 도는 곳인지, 돌봄 선생님당 신생아 수는 어떻게 되는지, 식단은 어떻게 되는지, 면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마사지는 어떠한지, 모자 동실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생아실이 24시간 개방되는지,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유수유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아무래도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저희 엄마들 마음이 편하겠죠. 금방금방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의료진이 있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니까요. 제가 거기에 포함해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보시는 곳인지도 저는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회진 시에 아이가 또 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은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보시는 곳인지 꼼꼼히 알아봤어요. 선생님당 몇 명의 신생아가 할당이 돼서 돌봄을 진행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당연히 선생님당 맞는 아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질 좋은 케어를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돌봄 선생님당 신생아 수가 최대한 작은 곳을 찾았고요. 사실상 이 기준이 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찾았을 때의 기준으로는 3명에서 6명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돌봄 선생님당 3명의 아이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후기를 통해서도 많이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때 중요했던 게 개인적으로 개인 방에서 식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식당에 가가지고 단체로 식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중요한 기준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거를 선호를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둘 다 장단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잖아요. 좀 쓸쓸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유동적으로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지금 같은 때에는 더더욱이 사람 간의 좀 접촉을 피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단체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몫으로 선택을 하게 두면 될 것 같아요. 면회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마다 적용하고 있는 범위와 기준이 매우 다른데요. 제가 갔던 곳 같은 경우에는 오직 남편만 면회가 가능하고 대신 남편은 24시간 상주가 가능한 곳이었는데요. 저는 딱 이 컨디션을 원했고 또 이런 곳이 마침 딱 있어서 그런 산후조리원을 선택해서 갔는데 제가 알아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6시까지만 머무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남편도 올 수 있고 부모님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산모님들이 잘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사실상 뭐 모르잖아요. 낳은 후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이런 거를 모르는데 낳고 나면은 사실 저의 누추한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는 게 그게 아무리 부모님일지언정 좀 싫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신다 하시면은 면회가 조금 제한적인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 하면은 마사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마사지를 받는 이유는 산모가 몸을 회복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마사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같아요. 근데 저도 마사지를 받았었는데 붓기를 빼는 데는 정말 마사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아이를 낳고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몸이 정말 손이고 발이고 땡땡땡땡 부었었는데 마사지를 3번만 받으니까 다시 원래 그냥 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붓기 빼는 데는 마사지가 최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조금 받으시라 추천을 드리는 입장인데요. 일단 가격이랑 자신이 생각한 예산이랑 가격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1회당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마사지를 받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보편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산후조리원에 딱 가시면은 아기는 신생아실에 산모는 산모 방에 이렇게 돼서 아기랑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왜냐면 산모는 산모 몸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는 신생아실에 모여서 돌봄 선생님들이 아기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죠. 엄마랑 아기랑 같이 보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산후조리원에서 따로 마련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소독 시간이 있었는데 1시간씩 해서 총 하루에 2시간의 소독 시간 동안 시간을 가졌었어요. 저는 모자동실 시간이 좋기도 했지만 아기를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좀 아기가 어렵잖아요. 못 해주겠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이 사실 조금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가는 큰 이유는 그야말로 산후조리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고를 때도 기준이 있었어요. 모자동실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면은 그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제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자동실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리원 생활은 언젠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24시간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걱정이 많았던 엄마여서 그런지 신생아실이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 꼭 가고 싶었어요. 이유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또 24시간 개방을 한다는 거는 산후조리원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돌봄 서비스에 관련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다는 뜻은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을 가보면은 엄청 큰 유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양쪽에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쳐놓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커튼을 아예 달지 않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선택을 했어요. 신생아실 24시간 개방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사각지대 없이 신생아실이 촬영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산후조리원을 고를 때는 고려하지 못했던 점인데요. 제가 막상 가보니까 모유수유에 관해서 시설과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는 모유수유는 엄마의 오롯한 결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관에 이렇게 강요를 한다거나 하면은 산모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자신이 모유수유를 하기 싫다고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시설에서 자꾸 좋다고 모유수유 하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좀 불편하고 힘들겠죠. 저는 대체로 모유수유를 조금 강요하지 않는, 왜냐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는 곳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